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은 무인기 도입 사업의 비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모 언론에서 무인기 사업 비리라고 단독으로 여러 개의 연속기획 기사를 방송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제가 링크를 달아둘 테니까 한번 봐보세요. 어떤가요? 뉴스만 보면 전형적인 방산비리죠. 평가단과의 유착. 그로 인해서 평가단의 특정 업체 봐주기. 거기에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는 무인기라니 말이죠. 이건 누가 봐도 방산비리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게 비리 사건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이게 비리 사건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사업은 중단되었고, 그리고 방사청과 수사당국에 의해서 조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지만, 언론 기사에 나오는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이 비리라는 건 판단할 수 없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중립적인 입장에서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비리냐 아니냐보다 이 사건은 더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 군대의 공무원화와 우리 군의 무인기 도입 과정상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냐? 제가 이 사건과 비견되는 사건 한 가지를 이야기해 드릴 테니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우선 이 사업은 430억을 들여서 주로 우리 군의 해안이나 강한을 감시할 수 있는 수직이 착륙 무인기를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저는 이 사업과 어떤 사업을 비교하려 하느냐? 바로 작년에 있었던 군단급 무인기 사업입니다. 그리고 비교 대상은 두 사업의 평가단입니다. 보통 무인기를 도입함에 있어서 무인기의 성능을 평가하는 평가단장은 영관급 장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업의 평가단장은 전혀 반대의 결정을 했고, 이 서로 다른 반대의 결정으로 인해서 두 명의 평가단장은 운명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작년에 우리는 카이에서 개발한 군단급 무인기를 도입하기 위해서 시험 평가를 했고, 그 결과 주로 절차상의 미비와 약간의 결함으로 인해서 군단급 무인기는 평가에서 탈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우리 방사청과 카이는 이 탈락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발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무인기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었고, 결론은 가장 큰 탈락 요인은 무인기 개발 도중에 시험용 무인기가 추락해서 테스트할 무인기가 없어서 원래 시험용 무인기가 아닌 연구 개발용 무인기를 가지고 와서 시험을 해서 탈락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무인기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상의 문제는 무기시험 평가단에 의해서 얼마든지 허용이 될 수도 있었던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평가단의 재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군단급 무인기 사업의 평가단은 재량을 발휘하지 않고 원리 원칙대로 사업평가를 해서 절차상의 이유로 군단급 무인기를 탈락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번 감시정찰용 무인기 사업에서는 평가단이 정반대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평가단의 재량을 활용해서 특정 무인기의 시험평가 기간을 늘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측 업체에서는 그걸 비리라고 이야기하면서 언론에 의해서 기사화까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할 건 시험평가 기간을 늘려주는 건 어디까지나 평가단의 재량이지. 이것 자체는 비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한쪽은 비리라고 기사화까지 되었고, 한쪽은 우리 군에서 상당히 중요한 군단급 무인기 도입이 좌절되어서 우리 군의 전력에 크나큰 공백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 군대가 갈수록 공무원화되어 가는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결론은 이 사업들의 평가단장은 대부분이 영관급 장교이고, 영관급 장교는 장군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사건은 평가단장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르게 될 것입니다. 결론은 영관급 장교가 별을 달고 장군이 되는 건 결코 쉽지가 않으며 엄청난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기도 하는데요. 이번 감시정찰용 무인기 사업의 평가단장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자신의 경력에 엄청나게 큰 오점을 가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분이 장군으로 승진할 가능성은 대폭 줄어들게 되었을 겁니다. 그에 반해서 군단급 무인기 사업의 평가단장은 일절 재량을 사용하지 않아서 자신의 경력에 오점을 남기지 않았고, 그래서 이분은 장군으로 승진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 군대의 공무원화의 원인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이 두 명의 평가단장 중에서 누가 옳다고 보세요? 우선 평가단이 해야 하는 목표는 성능 좋은 무기를 우리 군이 도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일부 재량권도 있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그 재량권을 사용해서라도 우리 군에게 좋은 무기를 도입해야 하는 것이 목표인 것입니다. 그런데 군단급 무인기 사업을 평가한 평가단장은 재량권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비리 가능성에 대한 오명은 쓰지 않았지만, 결론은 그로 인해서 우리 군단급 무인기 도입이 좌절되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 군의 전력에 공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시정찰용 무인기 사업의 평가단은 재량권을 사용했고, 그로 인해서 비리 가능성에 연루되었고, 그것이 기사화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두 사람은 승진 가능성이 대폭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군대의 공무원화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이라고 봅니다.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지 않은 사람은 승진을 하게 되는 것이고, 재량권까지 사용해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한 사람은 그로 인해서 비리라는 의심을 받게 되고, 그래서 승진해서 탈락을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원리 원칙대로만 행동을 해야 하는 게 지금 우리 군대의 모습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승진을 할 수 있는 게 우리 군대의 현주소입니다. 물론 저는 이 두 분이 누가 잘했고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게 바로 우리 군대의 공무원화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군대는 절대로 능동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되고, 능동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승진하지 못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진을 하려면 흔히들 말하는 복지부동을 해야 하고, 이게 우리 군대가 갈수록 공무원화되는 결정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산 무인기의 카피와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번 중국산 부품의 사용에 대해서는 결론은 이번 사업에 탈락한 상대 업체의 주장에 의해서 밝혀진 것으로 아는데요. 그런데 웃기는 건, 그래서요. 그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상대 업체는 과연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상대 업체는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세요. 미안하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지금 국내에 존재하는 무인기 중에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지 않는 무인기는 거의 없을 겁니다. 당장 무인기에 들어가는 모터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중국산 제품이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LIG 등에서 국산 무인기용 모터 등을 선보이고 있지만, 결론은 성능과 가격 면에서 중국산과 경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나라의 무기 도입은 최저가격 입찰제입니다. 결론은 군에서 자신들이 필요한 요구 조건인 ROC를 요구하고, 그 ROC에만 부합한다면 가장 가격이 싼 무기가 선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최저 입찰제에서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업체의 무인기가 사업에 선정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인기에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는 문제는 그 어느 업체도 자유로울 수가 없고, 그 어떤 무인기라고 해도 다 중국산 부품이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정말 우리 군대가 중국산 부품이 들어가지 않은 무인기를 도입하고 싶다면 우선 최저가격 입찰제부터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당장 모터 등 일부 핵심 부품의 중국산 사용을 금지하게끔 ROC를 만들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중국산 부품이 여전히 사용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미 미국에서도 지금 주요 핵심 부품에 대해서 중국산 부품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래도 미국산 무기와 무인기들에도 중국산 부품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이번 중국산 부품의 사용은 특정 업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고, 결코 그 어느 업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업체의 중국산 무인기 불법 카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업체가 이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결론은 우리 군은 무인기 개발비를 내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무인기 관련 업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경쟁도 엄청나게 치열하고요. 그래서 우리 군은 무인기를 개발하지 않고 이미 만들어진 무인기를 도입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사업처럼 신속 획득 사업 같은 경우는 더욱더 우리 군은 무인기를 개발하지 않습니다. 이미 수많은 업체들이 개발해둔 무인기를 검토해서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코 민간용 무인기와 군용 무인기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당장 여전히 많은 분들이 저렴한 민수용 무인기를 대량 도입하자는 이야기를 하지만요.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민수용 무인기들에는 북한의 재밍에 대응하는 항재밍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북한의 무인기 침투에 대비해서 각종 무인기 교란 장비를 도입하는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당연하지만 북한도 우리나라의 무인기를 교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무리 작은 소형 무인기, 심지어는 자폭형 무인기라고 해도 북한의 교란에 대비할 수 있는 항재밍 능력을 기본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군에 납품하는 무인기는 항재밍 능력이 있어야 하고, 업체들은 당연히 군의 무인기 도입 사업에 참여하려면 무인기의 항재밍 능력을 탑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건 당연하지만 돈이 들어갑니다. 못해도 몇 억은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지금 우리나라에 수많은 무인기 업체가 있고, 그래서 그 많은 업체들이 이미 개발해 놓은 무인기를 도입할 생각이기 때문에 무인기 개발비를 책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업체들은 이미 기존에 자신들이 개발해 둔 무인기라고 해도 그대로 군 사업에 도전할 수는 없고, 군 사업에 도전을 하려면 항재밍 능력을 장착해야 하는데 그 비용을 전부 업체가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래서 군에게 채택되어서 납품하게 되면 다행인데요. 만일 채택이 안 된다면
그 비용은 그대로 업체에 손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업체들은 군 사업에 뛰어든다는 게 결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무인기 회사들은 대부분이 상당히 영세한 경우가 많고, 그래서 수억을 들여서 군용 무인기를 개발했다가 군의 채택이 안 되면 영세한 업체는 그걸로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드 카피 같은 이야기도 나오고 서로가 서로를 고발하는 폭로전도 일어나는 겁니다. 결론은 무인기를 개발하는 비용은 전부 업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고, 그래서 업체들은 만일 자신들이 이미 개발해둔 무인기 중에서 군에서 요구하는 무인기가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만일 없다면 자비를 들여서 군이 요구하는 무인기를 개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개발비를 줄이기 위해서 중국산 무인기를 카피하는 문제까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사업에 탈락한 업체는 결론은 개발비를 단 한 푼도 보존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사업에 선정돼야 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과열 경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업에 탈락하면 끝이니까요. 분명히 말하지만 저는 이번 사건이 비리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수사를 한다니까 수사 결과를 봐야겠죠. 그러나 분명한 건 이번 뉴스에 나온 내용만으로는 이게 비리 사건이라고 결론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진취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손해를 보고 승진에서 누락되는, 갈수록 공무원화가 되어가는 군의 경직된 구조와,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이미 수많은 무인기 회사가 있고, 그리고 이미 수많은 무인기가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개발비를 들여서 별도로 무인기를 개발할 필요가 없다는 우리 군의 말도 안 되는 행동이 이런 사태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들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 군대의 공무원화 그리고 경직성은 갈수록 증가할 수밖에는 없을 것이고, 사업에 탈락하면 끝장이라는 무인기 업체들의 간절함으로 인해서 서로를 고발하고 사주하는 일이 앞으로도 끊임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번 언론사의 기획 기사는 완전히 한쪽의 주장만을 그대로 옮겨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비리라는 증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일방적인 언론 플레이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기사를 볼 때 기사 내용이 무조건 진실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기사 내용에 앞서서 지금 우리나라 무인기 도입 사업은 이미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무인기를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우리 군의 말도 안 되는 정책으로 인해서 갈수록 혼탁해지고 있고, 이 기사가 실제로 비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확실한 건 그로 인해서 비리 가능성이 대폭 높아진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비리 가능성과 함께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는 폭로전도 앞으로 빈번하게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이 사건이 비리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 우리 군은 제도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나요? 과연 무인기 개발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우리 군의 황당한 주장이 옳다고 보시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